안녕하세요, 기즈모입니다. 자, 오늘은 기즈모 라이벌 시간입니다. 자,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성격 제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입문형 사운드바 두 종을 비교했습니다. 사운드바, 영화 볼 때 좋은 스피커죠. 저도 옛날에는 영화관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이 결혼하고 애 낳은 이후로는 영화관을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타이타닉인가? 뭐 그럴 겁니다. 영화관 참 이렇게 낭만적인 공간이죠. 너무 그리워요. 예, 팝콘 냄새 섞인 그 탁한 공기랑 여기저기서 뭐 콜라 트림 해대고 불쾌한 의자 감촉, 뭐 뒤에서 발길질 해대는 애들도 있고, 뭐 지금은 이렇게 공기청정기 돌리는 깨끗한 집에서 4K TV로 영화 보니까 요즘이 더 좋긴 해요. 영화관 왜 가는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집 TV는 집에서 그 영화를 보면 음향이 아무래도 영화관에 비해서는 약하죠. 그럴 때 바로 이런 사운드바를 설치해주면 좀 더 좋은 음향 상태에서 영화를 볼 수가 있죠.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입문형 사운드바인 삼성 HWR500과 앵커 사운드코어 인핀이라는 제품입니다. 길어서 이 두 개를 겹쳐놨어요. 삼성 제품의 가격은 20만원 정도고요. 사운드코어 인피니는 139,000원, 그러니까 뭐 한 14만원 정도 가격이에요. 가격 차이가 한 6만원 정도 나니까 이거는 좀 가격 차이를 감안하셔야 하고요. 자, 그 밖에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 제품은 여기 서브우퍼가 여기 있어요. 무거워. 자, 서브우퍼가 여기 하나가 더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사운드 코어는 서브우퍼는 없고요. 그래서 1대1 비교가 좀 힘든 제품이긴 한데 이 두 가지 제품을 뽑은 이유는 그래도 입문형 사운드바 중에서 평가가 좋고 많이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구입해 봤습니다. 자, 사실 10만원 이하나 10만원대 제품의 사운드바들은 소리가 좀 이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은 과연 어떨지 리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기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번 포개놔 볼게요. 연결이 돼 있어서. 자, 높이는 5.5cm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TV 아래에 두어도 이 TV 화면을 가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40인치 대 일반 TV 스탠드 높이가 제가 재보니까 한 5cm에서 6cm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사운드바가 TV 화면 아랫부분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이는 아까 제가 대봤지만 거의 비슷한 크기예요. 사운드 코어가 80cm, 삼성은 조금 더 길어요. 90cm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40인치 정도 되는 TV의 가로 길이가 1m 정도거든요. 그래서 역시 TV 아래에 뒀을 때 TV를 벗어나지 않고 딱 맞는 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삼성 제품은 이쪽 오른쪽에 전원과 볼륨 입력 소스 선택 버튼이 있어요. 반면 사운드 코어는 앞쪽에 전원, 볼륨, 입력 소스 버튼이 있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바로 앞에 보여서 조작하기는 더 쉽죠. 그래도 뭐 디자인은 둘 다 슬림하고 매끈한 편이고 뭐랄까요, 플라스틱 품질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설픈 저가형 사운드바 디자인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블로그 검색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세워두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TV 옆에 세워두고. 근데 참 눕혀놓는 겁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는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자, 두 제품의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브우퍼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삼성 사운드바는 무선으로 연결되는 서브우퍼가 따로 있습니다. 반면 사운드코어는 본체 우퍼가 내장돼 있어요. 따라서 음장감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이거는 뭐 음질 부분에서 다시 다루고요. 삼성은 연결 옵션을 살펴보면 HDMI, ARC 단자 그리고 옵티칼 단자를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물론 제공하고요. 다만 코엑시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삼성 사운드바의 장점은 삼성전자 TV를 사용하고 있다면 모델에 따라 리모컨을 함께 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2017년 이후에 나온 스마트 TV와는 블루투스로도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이건 되게 편리하죠. 반면 사운드코어는 별다른 확장 옵션이 없습니다. 뭐 사운드코어 TV도 만들고 있지 않죠. 그리고 HDMI 단자가 없어요. 그래서 연결은 블루투스나 코엑시얼 옵티칼 단자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옥스 단자가 있긴 한데
하는데 요거 연결해 봤더니 이건 뭐 음질이 좀 별로입니다. 쓰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 게임기 같은 것을 추가로 연결한다면 HDMI 단자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TV 연결용으로만 이용하는 용도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로 연결해도 음질 저하는 많지 않아서 스마트 TV라면 무선 연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리모컨인데요. 이거는 둘 다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삼성 리모컨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 보여요. 이거 좀 더 비싸니까. 이 토글 스위치로 볼륨 조절하기도 쉽고요. 그래도 사운드 코어 리모컨도 가볍고 깔끔합니다. 이건 아주 만족스러워요. 자, 음질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출력부터 볼게요. 스펙상 사운드 코어는 100W 출력이고요. 삼성은 320W 출력입니다. 출력 차이가 좀 있죠.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출력이 곧 실제 음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앰프 출력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삼성의 출력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상식적으로 300W급으로는 절대 들리지 않아요. 서브우퍼 출력이 또 따로 빠지기 때문에 합산해서 좀 더 크게 나온 것 같은데, 사운드 바들은 비교적 작은 유닛을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량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일반 스피커와 비교하면. 그래서 두 제품 모두 일반 스피커로 따지면 한 50에서 60W급 정도 출력의 액티브 스피커랑 비교할 때 비슷한 음량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제품을 음량을 제가 최대한 끝까지 올려봤는데 최대 음량에서 소리 크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대신 삼성은 최대 음량에서도 다소 넉넉함이 보이고요. 사운드 코어는 약간 힘겨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다만 이 정도 출력이라도 30평대 집 거실을 울려주는 데는 뭐 충분하니까 출력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Stand up. That's it. Where the hell is he? You cannot afford to lose this guy, people. What the fuck are we doing? 자, 음질 성향은 좀 달라요. 아무래도 서브우퍼가 있는 삼성 제품은 중저역대가 좀 강조가 돼 있고 두툼하죠. 아무 세팅 없이 들을 때는 좀 멍청한 소리가 났는데 유닛이 좀 풀리고 이러면서 확실히 해상력이 좀 살아나니까 굉장히 들을 만한 소리로 좀 바뀌었어요. 전반적으로 고역 해상력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해상력은 나쁘지 않아요. 또 서브우퍼와 고역의 양을 개별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EQ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집안 환경에 따라서 잘 세팅만 해주면 답답한 소리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음장 모드는 뭐 스탠다드, 서라운드, 게임, 스마트 등의 음장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사운드 코어는 우퍼가 없는 만큼 상대적으로 중고역의 존재감이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볼륨을 높이면 이 고역이 좀 쏠 정도로 강하게 느껴져요. 다만 고역과 저역의 밸런스가 이렇게 살짝 흐트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음질로 따지면 이게 뭐 음악을 듣는 제품은 아니니까, 사실 영화를 보고 TV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음질만 따진다면 완성도 높은 음질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퍼가 없는 만큼 음장감도 뭐 삼성 제품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죠. 자, 저가형 TV를 사면 TV에 이렇게 좀 저렴한 TV들은 TV에 내장된 스피커 소리가
거의 뭐 비닐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같은 게 나는데 그런 걸 커버하는 용도의 제품으로 생각하면 될 듯해요. 대신 해상력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멍청한 소리, 막 답답한 소리가 들리는 사운드바가 많은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명료하고 깔끔한 소리가 들립니다. 자, 사운드 코어의 모드는 대화 모드, 음악 모드, 그리고 영화 모드가 있는데 평소에는 음악 모드로 들으시고 영화를 볼 때만 영화 모드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영화 모드 시에는 저역과 고역을 좀 부스팅해서 음의 왜곡이 좀 강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그 웨이브 현상이 있어요. 음이 이렇게 파도 치듯 그렇게 들리는 현상도 있어요. 이건 좀 거슬리죠. 그리고 대화 모드도 있는데 옵션 중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TV와 대화할 때 쓰라는 건가요? 외로울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나이가 들면 좀 외로워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그래도 음질 테스트를 하며 느낀 점은 두 제품 모두 스테레오감이 괜찮은 편이고요. 소리가 멍청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해요. 사운드바 사면 10만원, 20만원대 사운드바를 사면 이 각 대역들이 자기 주장을 막 하느라고 소리가 따로 놀고 위상차가 굉장히 심하고 어떤 거는 뭔가 유닛이 뭐 이렇게 되게 멍청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은 각 대역 소리가 좀 덜 뭉치고 비교적 해상력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들은 입문용 사운드바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돌비 애트모스 같은 좀 최신 입체 음향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요. 삼성은 그나마 돌비 2.0하고 DTS를 지원하는데 사운드 코어는 입체 음향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뭐 일반 음질에 충실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고급 기능을 맛보려면 아무래도 30만원대 이상의 좀 고급 사운드바를 구입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저가형 사운드바에서 어설픈 입체 음향 효과를 이렇게 재현하면 각 대역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입문형은 그냥 기본기에 충실한 제품을 사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밖에 단점으로는 사운드 코어는 HDMI 포트를 지원하지 않는 단점이 있고요. 영화 모드에서 소리가 커졌다 작아지는 웨이브 현상이 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 감상용보다는 TV용 사운드바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입문형 사운드바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가형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뭐 기능상 한계나 아니면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음질이나 해상력이 있는 모델이라서 사운드바 입문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 층간 소음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면 서브우퍼가 있는 삼성 HWR500을 고르면 될 것 같고요. 저가 TV, 좀 보급형 TV의 보조 스피커 개념이라면 사운드 코어가 아주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뭐 TV가 한 40만원 하는데 사운드바가 뭐 2, 30만원 하면 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럴 때는 14만원 정도니까 뭐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기즈모 라이벌을 통해 재밌는 제품 비교를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